S&P 바닥이 멀지 않았다. 이 신호가 나오면 주식을 매수하세요. 증시 바닥을 잡아내는 두 가지 신호. 오늘은 경영학 박사 겸 유튜버인 홍춘욱 씨가 쓴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책을 통해 코스피의 바닥이 언제인지, 어떤 신호를 통해 저점을 포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춘욱 씨는 개인적으로 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10년 중 절반은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하는데 고점과 저점을 귀신같이 예측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시장의 바닥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할 때입니다. 신용융자란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다가 원금을 다 잃어버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면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반대 매매란 돈을 빌려 투자하는 고객이 큰 손실을 봤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대 매매가 벌어지면 주식시장은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곤 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반대 매매가 대량 발생했고 그 결과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주식 가격이 충분히 빠진 것 같은데도 연쇄적인 폭락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반대 매매 때문이며, 따라서 반대 매매 기사가 뜨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바닥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 매매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장기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저평가되었고 또 많은 물량을 매집하더라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매집해야 하므로 반대 매매가 대거 발생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신용융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어떻게 파악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사를 검색해서 신용융자의 증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융자 증감을 직접 파악하고 싶다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식, 증시자금 추이, 신용공여 현황, 신용공여 잔고 추이 순서로 찾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PBR 0.8배입니다. 신용융자 잔고에 못지않게 중요한 바닥 신호는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20% 또는 30% 더 싸게 거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란 어떤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주당 얼마가 돌아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가를 BPS로 나눈 값을 PBR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PBR이 0.8이면 바닥으로 보아도 좋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코스피의 PBR이 0.8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강력한 주가 반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신용융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PBR이 0.8배 전후라면 주식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한국 주식시장의 PBR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정보 데이터 시스템, 지수, 주가지수, PER, PBR, 배당 수익률 순서로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매년 3월 말에
그 전년 통계가 반영되므로 2022년 PBR은 내년 3월 말에 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3월 기준 코스피의 PBR은 1.1이었으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므로 내년 3월 말 기준 PBR은 1.0 아래로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내년 초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2021년 3월 기준 PBR을 이용해서 현재의 PBR을 추산해서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증시의 바닥을 확인하는 두 가지 지표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증시의 고점을 판단하는 지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증시의 고점을 확인하는 지표는 많지 않고 있더라도 부정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믿을 만한 지표로 바텀업 투자자의 매도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끝없이 상승한다 싶을 때, 그리고 모멘텀 투자 전략이 인기를 끌 때 주식을 오히려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바텀업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바텀업이란 기업의 사업 내용을 잘 분석한 후에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을 때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전략입니다. 이 책은 대표적인 바텀업 투자자의 예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투자자 워런 버핏을 들고 있습니다. 바텀업 투자자, 즉 가치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주식 가격의 하락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의 내재 가치를 항상 확인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것은 주가가 과열되었다는 반증이니까요. 하지만 가치 투자자들의 매도 징후를 뉴스보다 빨리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미국 증권감독원 발표 자료를 보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유심히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년에도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이 책은 연기금의 주식 매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주식시장의 고점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 번에 다 매도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매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고점을 판단하는 두 번째 지표는 대규모 IPO입니다. 이 책은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연기금의 주식 매도가 본격화되었는데도 주가가 급등할 때는 대규모 IPO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대규모 IPO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증시의 정점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경영학 박사 겸 유튜버인 홍춘욱 씨가 쓴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책을 통해 코스피의 바닥이 언제인지 또 어떤 신호를 통해 저점을 포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